한국연구재단이 올해 이공계 기초연구 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구사업의 선정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과학자들이 몹시 불만스러워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연구재단 사업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연구재단의 이 기초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아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는 아마 작년의 시스템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재작년에 도입된 후속 연구 지원 사업 시스템 이런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연구자들을 신진, 중견, 리더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위상에 맞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개인 연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 기간도 3년에서 6년까지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한 번 지원을 받으면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 연구의 경우에는 최대 9년까지 5억에서 8억에 이르는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집단 연구도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 연구실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을 합니다. 지원 규모도 최대 15억까지 크고요. 기간도 5년에서 7년까지 하는 장기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한국형 연구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 사업 선정률이 낮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번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참 걱정입니다. 작년에는 선정률이 한 자리까지 떨어져가지고 네.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올해도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구 지원 사업이 4조 1천억에서 4조 4천억으로 좀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증가율이 둔해졌고요. 특히 일반 연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소위 미래부의 풀뿌리 기초연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미래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걱정과 달리 올해 미래부에서 기초연구 지원 사업에 한 7천억 가까이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2.7% 정도 늘어났고요. 모두 한 5천여 개의 과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지원이 굉장히 치열했던 게 이제 중간 연구자 지원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3,220억에서 3,488억으로 한 8%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선정률이 적어도 15% 정도 수준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작년에 제기됐던 문제가 한꺼번에 모두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선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이제 지난 한 15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다가 이제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구자들이 불만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과학기술계에도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끝없이 늘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을 하고 네.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율을 작년보다 좀 높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또 기초과학연구원이죠. IBS가 생긴 이후 기초연구 사업들이 너무 이 IBS로 몰린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학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참 난처합니다.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문제고요. 기초과학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을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도약시켜 보겠다는 시도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을 포기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도 이 기초과학연구원이 너무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좀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도 이제 전체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충분히 좀 인식을 해서 좀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기초과학연구원의 구성과 연구활동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계가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건가, 동의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거는 개인에 대한 리더 연구 사업과 집단에 대한 선도 연구센터의 경우에는
IBS 연구단에서 수행 중인 연구 과제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올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IBS가 비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IBS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를 다른 데서도 연구하는 거는 중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또 그렇게 이제 잘하고 있는 연구단이 있다 그러면은 IBS로 옮겨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S가 대학의 기초 연구를 간섭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후속 연구 지원은 미래부에서도 R&D 관련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 후속 연구 체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 수준에서 보면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입니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런데 뭐 모든 일이 그렇듯이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반대로 나쁜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는 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올해는 이제 5,000여 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이 되는데 그 중에 신규로 선정되는 과제는 한 1,700개 정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한번 선정해서 탈락하면은 이제 기회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요즘 정부에서 강조하는 실패를 용인하자 하는 정책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초연구 사업을 이제 신진, 중견, 리더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구조화를 시켰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공서열을 존중하는 거 아니냐. 네. 큰 연구비를 받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지원을 못 받게 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연구자도 이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구사업에서 탈락하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이 대한민국의 과학의 미래가 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좀 차츰차츰 개선돼 나가는 그래야 그런 모양새가 되죠. 보였으면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